네, 했습니다. 레코드 했습니다. 아, 네네. 지금 앞뒤로 가는 법을 몰라가지고. 아, 자꾸, 네, 그거 시작을 하면 오늘 할 논문은 만바라고, 그, 만바 리니얼 타임 시퀀스 모델링 with selective spaces라는 논문이고요. 좀, 그 아카이브에만 올라왔고, 페이퍼 양식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디 낼 만한 페이퍼도 아니고, 큰, 뭐, 회사에서 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이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이거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알버트 구, 추이 다오 이 두 분이 2020년부터 계속 이 연구를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잠깐 그 제어 이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관련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만바 아키텍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바란 이름이 그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소리가 안 나는데? 진우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은데? 잠시 인터넷이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만바라고 합니다. 어, 그 그리고 이게 왜 사람들이 많이 핫하고 일단 만바가 뭐냐면 그 넥스트 타임 아키텍처로 기대되는 논문인 아키텍처인데요. 그 기존의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 메커니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토큰의 개수에 따라서 쿼드라틱하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만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서브 쿼드라틱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 트랜스포머보다 5배 빠르면서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보다 더 나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맨 밑에 있는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가 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면서 이 어텐션 메커니즘 설명을 할 때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그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딥러닝 내용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이 제어 이론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왼쪽 그림이 아마 국내 공업수학 배우신 분들이 많이 익숙을 할 텐데 그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X는 히든 스테이트로 치부되는 거고 U가 시그널 그리고 Y가 아웃풋이어서 이 시그널이 있을 때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 Y를 내뱉어야 되는 문제를 미분방정식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A랑 C, B가 뭐 전기과에서는 회로를 표시를 할 때 A를 사용을 하고 이 A, B, C 행렬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기계과에서는 실제 동역학을 표현을 할 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시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풀어볼 건데 이 대학교 1학년 때의 경험을 뒤집어 보면은 이 mx 더블 닷 더하기 cx 닷 더하기 kx ft라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그 용수철을 움직였을 때 이거의 움직인 다이나믹스를 그 미분 방정식을 표현한 꼴이에요. 보시면은 F 이퀄 MA니까 MX 다 2닷이 있고 그 속도에 기반해가지고 댐핑 팩터가 있어서 그 CX 닷이 있고 그 KX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미분 방정식 그냥 잘 풀면은 이런 위 꼴? 이런 의미의 그 선형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저 왼쪽에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잠시만요. 어, 어, 그, 이때 그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이 A가 이 A로 바뀌고 이 B가 이 B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이미 그냥 동역학 문제나 세로 이론 문제 같은 경우는 컨티뉴어스 스페이스 문제로 바뀐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박, 즉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풀고자 하는 거는 이 동역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딥러닝으로 풀 수 있을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RNN 아키텍처나 다른 아키텍처랑 전혀 다르게 그냥 뭐 전형적으로 전기과 학생이 딥러닝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면 이런 아키텍처를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를 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첨언을 하자면 전형적인 통신 문제, 시그널 처리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문제를 많이 풉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특징은 이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이때 A, B, C가 리니어 매트릭스이긴 하다면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이 형식의 꼴로 저희가 답을 그, 솔루션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솔루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백프로포게이션이나 학습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냥 간략하게 이거 어떻게 유도되는지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S타 T 이퀄 AXT 더하기 BUT, 즉 위에 있는 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이 식이 그러니까 뭔가 이 B를 지우면은, 그러니까 그냥 EAAT, AX 꼴이 될 것 같으니까 XT 이퀄 EAAT 곱하기 VT 꼴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AE, AT, BT 더하기 곱비 미분법을 사용해서 바로 밑에 식처럼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이 X다 T를 여기다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EAT X0, 즉 시작할 때 다이나믹스, 그리고 뒤에 있는 EAT 마이너스 타우 BU 타우 D 타우가 되는데, 이때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EA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BUT 타우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학에서 정의를 하는 정확한 컨볼루션이 연산입니다. 그 만바에서 주장하는 CNN과 RNN 아키텍처에서 그 두 개를 모두 따왔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이 컨볼루션 메커니즘에서 따온 거여서 어, 얘들이 말을 일부러 좀 모호하게 했는데 실제로 CNN 아키텍처는 이 AT-타우 이 컨볼루션 계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은 이런 컨티뉴어스 시그널 연산이 아니라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는 디스크리트 연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컨티뉴어스 컨티뉴어스 ODE를 결국 오일러 디스크리타이즈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이진화를 시켜야 될 텐데 이 xt 마이너스 델타, 즉 그러니까 이진화를 해서 한 번에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거냐면은 뭐 1차 테일러 그냥 1차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다음과 같은 꼴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실제로 얘들이 실제로 페이퍼에서 사용한 이게 행렬은 다음과 같은 꼴인데, 이거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A부터 B까지 fx를 적분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A와 B 사이 거리가 좁으면은 그냥 두 끝의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사다리꼴을 만들어서 그냥 그 사다리꼴이 넓이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 두 점을 이어가지고 사다리꼴을 구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 사다리꼴을 바꿔가지고 근사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XT라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저희는 얘를 직접적으로 쭉 풀어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루션 UT와 그리고 그냥 A 매트릭스만 가지고 있으면 XT를 그냥 바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 디스크리타이즈 매트릭스도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컨볼루션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진행을 해서 원 스텝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RNN 아키텍처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RNN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X0에서 X1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그 x 이퀄 a 바 x 더하기 b를 계속해서 피드포워드해서 진행을 했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익젝트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컨볼루션 계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있는 그 k 매트릭스가 그냥 그 위에 있는 E의 a t 마이너스 타우 b u 타우 d 타우 연산을 그냥 이진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 타우와 그리고 이 시그널을 컨볼루션한 이 연산 때문에 그 CNN 연 아키텍처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학습 속도가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병렬화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었다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컨볼루션 연산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걸 통해서 그 우리들이 트레이닝 속도를 되게 빠르게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스포일러를 하자면 이 RNN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인퍼런스 할 단계에서는 이 컨볼루션 코스트가 트레이닝 할 때는 빠르게 괜찮은데 실제로 그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퍼런스 할 때는 RNN처럼 그냥 계속해서 이걸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XT를 XT 플러스 1로 만들어서 결국 X 라지 T를 만드는 방식으로 RNN 방식으로 그 인퍼런스 할 수 있다고 해서 CNN과 RNN 아키텍처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아니, 그냥 참고로만 얘기하는데, 아까 저기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할 때, 그 원래 하는 게, 원래 컨티뉴어스 시스템이 있으면 디퍼렌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되고,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풀려면은 무조건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식 보면은 x 프라임은 ax 더하기 bu, 그다음에 y는 cx 플러스 du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고, 이건 컨티뉴어스 타임에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고, 요거를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면은 제일 간단한 게 오일러 디스크리타이제이션 이래서 이렇게 A 바, B 바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거를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으면은, 그러니까 제로 오더 홀드라고 해가지고 이그젝트 솔루션을 찾으면 이 식이 익스포넨셜 AT라는 텀이 그냥 나오거든. 그래서 익스포넨셜 AT를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은 i 플러스 a 플러스 2 팩토리얼 분의 a 제곱 뭐 3 팩토리얼 뭐 이런 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식을 그냥 뭐 간략화하게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아까 제일 간단하게 쓰는 게 오일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뭐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좀 더 복잡한 방법도 있는데, 여기 이게 여기 밑에 있는 거 AD는 그 페이지 네. I-EA 인버스 I 플러스 E AT 뭐 이렇게 쓴 거는, 이거는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고, 그 전 페이지에 가볼래? 여기서 A 바가 I 플러스 델타 A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오일러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이거든. 그래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맞는 거는 오일러보다는 바이리니어가 맞아가지고 아마 여기서는 바이리니어를 썼을 거거든. 아, 네, 맞습니다. 이 페이퍼는 바이리니어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네, 좀 더 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는 저희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 그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 D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래 그 D 이퀄 D 바이 콜을 0으로 둬가지고 결국 A, B, C 행렬을 찾는 그냥 그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 A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학습을 하지 않고 그 히포 매트릭스라는 걸 가지고 와서 이 A를 디자인 초이스로 들고 왔다는 좀 되게 특이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 페이퍼인데요. 그 이 ANK 같은 경우 이 A를 다음과 같은 꼴로 설계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냥 그 랜덤 매트릭스에서는 60% 성능이 나왔던 엠리스트 문제가 히포를 바꾸기만 하더라도 98%로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히포 매트릭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 A를 설계하는 문제 자체도 SSM에서 되게 중요한 SSM 필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만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A를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다이내믹스는 저희가 디자인 초이스로 두고 난 BC를 학습을 하겠다라는 말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ANK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들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이게 lower triangular 그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고 이 얘네들은 시그널을 어떻게 다루냐면은 가장 최근에 있는 시그널들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좀 더 이전에 왔던 시그널들은 좀 적게 웨이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 라그랑지안 폴리노미알로 분해를 그냥 시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CNN처럼 그 비전 같은 경우에는 그 CNN이 그냥 강제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근처 픽셀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보지 않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근처에 있는 시그널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전에 왔었던 시그널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듀스드 어텐션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S4 즉 그러니까 히포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 시퀀스 모델의 간략한 알고리즘인데요. 이때 BC랑 델타 R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리타이즈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어, 아, 여기서는 제가 그거를 안 들고 왔는데, 이 아마 T가 델타로 들어와가지고, 이 델타 매트릭스를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A, B, 델타 매트릭스를 따로 학습을 시켜서 A 바, B 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SSM 그 시퀀스 모델 있죠. 아까 얘기했던 Y를 지속적으로 그냥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해당하는 그 K바라는 컨볼루션 매트릭스만 만들면 되는데, 이 컨볼루션 매트릭스 만들어가지고 얘로 그냥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었던 히포 매트릭스의 그냥 가장 큰 좀 컨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A 바를 만들었을 때 델타가 어떤 매트릭스라고 또 하더라도 A가 좀 특정한 매트릭스라면은 이걸 어떻게 좀 그 대각화하고 싶긴 했잖아요. 잘 이쁘게 대각화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그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만들 수 K 바라는 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때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내용이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게 그 만파 이전에 얘네들은 잘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만바는 잘 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럼 이제 만바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만바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은 도대체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좀 그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좀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간단해서 이게 간단하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능이 되게 잘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 B와 C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크리타이즈드 OD이기 때문에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해요. 그래서 B랑 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 인풋 X의 텐서 크기 따지면은 배치, 랭스 그리고 이게 디멘션인가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그 여기서 이 L이라는 게 결국 타임 시리즈의 시퀀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B와 C 같은 경우는 타임 시리즈의 시퀀스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문제가 너무 B랑 C가 너무 인디펜던트한 것만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디펜던스를 좀 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 B를 BX로 바꿔가지고 B 곱하기 L 곱하기 M 매트릭스로 바꾼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그냥 기존의 C가 아니라 CX를 C 매트릭스로 바꿔서 B 곱하기 L 곱하기 N 매트릭스로 바꾸고 그 델타 같은 경우는 기존 파라미터 더하기 S 델타 X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퀀스에 해당하게 학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에 해당하는 이 BLD 디펜션 펜서를 만들기 위해서 파라미터 더하기 그 S 델타 S 그리고 이 두 개 더하는 거 브로드 캐스팅 한 다음에 이 T 델타가 제 기억에 소프트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델타 매트릭스를 새로 만들고 그냥 저희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또 디스크리타이즈 한 다음에 SSM을 학습을 하기만 했는데도 얘가 트랜스포머보다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스캔을 한다는 말이 그 만바란 페이퍼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스캔이 SBX인데, 그러니까 결국 스캔이란 말도 뭐냐면은 그냥 X랑 그 B 매트릭스 곱하면은 결국 B 매트릭스가 어떻게 보면 X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 스캔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 B 같은 경우는 그 X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냥 BX 매트릭스가 되는데
얘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만 해도 잘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코드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냥 진짜 정확하게 얘들이 그 OD에서 그냥 이렇게 풀었던 그냥 그대로 코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여전히 A는 학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플로트를 줘가지고 디테치를 시켜가지고 A를 쭉 학습을 하던데, 이러면은 A는 여전히 이 페이퍼에서 디자인 초이스로 두고 그 다음에 그 PC 델타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구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도대체 그 기존의 그 CNN이랑 트랜스포머에 비해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냐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테이크어웨이 메시지를 하고 저는 예지 누나 넘길까 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까 없으시면 네네. BLD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 input x 시퀀스가 이 그 배치 텐서 쉐이프가 배치 랭스 그 그냥 디멘션이에요. 그냥 x 뭐 여기서 BIT라면은 그냥 토크나이즈드 된 그 디멘션이겠죠. 근데 기존에 이 ODL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는 그 이 랭스 타임 인베리언트 하니까 그냥 B랑 C를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AXT에서 얘는 타임 인디펜던트 하니까 그냥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XT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 만바 같은 경우에는 그 시퀀스를 보는 즉 셀렉티브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시퀀스를 다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디멘션을 배치, 랭스 그리고 N은 그냥 이전에 있었던 얘로 그냥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 매트릭스를 그냥 다르게 만들었다인데요. 근데 이때 이 SB가 그냥 결국에는 이전에 있었던 SSL 알고리즘에서의 그냥 B 매트릭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B를 BX로 바꾼 게 그냥 단순히 만바 알고리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L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타임 시리즈라고 시퀀스 뭐 VIT라고 따지면 토큰 1번, 토큰 2번, 점점점까지 해서 VIT는 토큰 16개죠. 그러니까 L이 16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라고 따지면은 뭐 어떤 문장의 단어가 16개, 20개라고 하면 L이 20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텐션 메커니즘과 어떤 어텐션 메커니즘이 전 결국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이 CNN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텐션을 그냥 이전 토큰, 지금 현재 토큰, 다음 토큰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근저 토큰만 보는 게 결국 CNN의 어텐션이고, 그리고 그 VIT나 아니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을 직접 학습을 하겠다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토큰 한 개가 있으면 그 토큰과 다른 토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어텐션 메커니즘인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이 결국엔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만바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하면 그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만바 같은 경우는 원데이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저희는 그 서로 다른 토큰 간의 코릴레이션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B나 C 매트릭스를 그냥 X에다 바로 곱한 다음에 그렇게 곱한 B와 그리고 그냥 현재 인풋 X, 현재 인풋 토큰과 그걸 동시에 학습을 그 현재 인풋 토큰 그 두 개만 본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기존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텐션 같은 경우는 각 토큰이 다른 토큰 하나가 있으면 다른 토큰 간의 관계가 전부 다 존재를 하게 돼요. 엔바이언 어텐션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만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체 보지 않고 이 스캔이라는 알고리즘은 결국에는 그 임포턴스 한 개만 즉 원디 디멘션의 어텐션만 본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 뭐 비슷하게 트랜스포머에서 그걸 구현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 트랜스포머로 따지면 저희는 어텐션을 다 구한 다음에 그냥 어텐션을 그냥 원 디멘션을 합쳐버려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네? 네. 안녕하세요. 어텐션을 다 합, 네, 어텐션을 다 합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어텐션을 그냥 전부 다 브로드캐스팅 시켜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사실상 그게 그 휴리스틱하게는 만바와 똑같은 알고리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그, 그 2D 코릴레이션을 보는 게 어텐션 알고리즘이죠.
그리고 저희가 인듀스 그냥 그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를 인듀스 해주는 게 컨볼루션이잖아요. CNN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다만 반면에 이 만바 같은 경우에는 그 임포턴스 문장이나 토큰의 임포턴스를 그냥 원디멘셔널로 봐주는 거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네들이 주장한 만바가 트랜스포머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그 LLM보다는 5분의 1 더 작은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CNN 아키텍처가 잘 되는 게 적은 파라미터들 잘 되는데 얘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에서 좀더그 저희가 다루는 이미지 저희가 다룬 어텐션의 정보량을 원디멘셔널로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잘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이게 만바가 LLM의 수준으로 키우면 전 당연히 성능이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D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원디멘셔널 임포턴스만 보기 때문에 그게 잘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있어 더 큰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2D가 아니라 3D 콜릴레이션까지 더 보는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그게 더 학습이 잘 될까? 혹은 좀 더 괜찮나? 넥스트 타임 아키텍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기존의 알고리즘과 전혀 다른 점은 뭐냐면은 얘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원디멘셔널 타임 시퀀스 데이터셋을 풀 수 있는 사실은 좀 특화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그냥 LLM 문제를 풀었을 때 단순히 우연히 잘 되는 거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든 거를 이미지 비주얼 데이터셋을 변환을 시키거나 아니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엔드투엔드로 문제를 풀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센서 자체의 원디멘셔널 타임 시퀀셜 인풋을 문제를 풀 수는 없었거든요. 그걸 뭐 프레임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뭐 비전 형태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거나 그렇게 하거나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시그널 프로세싱 자체를 문제를 굉장히 잘 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퀀트나 이런 알고리즘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전부 다 만바 아키텍처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센서 자체를 그냥 직접적으로 인풋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 문제들이 앞으로 내년 혹은 내후년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A라는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1980년대에는 필터를 직접적 설계를 했잖아요. 샤프니스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그 설계를 했고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그 스테이트 스페이스들이 다이나믹스를 설계하는 A의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특정 문제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공학도의 그냥 공대생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A를 바이리니어 메소드로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그 시퀀셜하게 뭔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건 이 델타 매트릭스를 학습하는 거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은 굳이 이 익스포텐셜이 들어있는 바이리니얼 메소드를 꼭 써야 하나?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오일러 메소드에다가 그냥 렐루 같은 거 태워도 그냥 오히려 속도는 더 빨라지고 괜찮지 않을까 안정소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A가 어떻게 하면 인듀스드 어센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디자인을 해서 학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학도로서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 딥러닝 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A가 디자인이 아니 학습하는 파라미터가 아니라 디자인이라는 게 좀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A를 어떻게 하면 잘 학습을 할 수 있을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얘네들이 그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페이퍼의 저자거든요.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이라는 아키텍처 그냥 바로 위에다가 설계를 했던 건데 그 아키텍처 말고 다른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도 그냥 좀 이 페이퍼의 디벨롭 관점에서 보자면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예주 누나가 익스페리멘트들이
익스페리먼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SSM 아키텍처를 그 디퓨전 모델에다가 적용을 한 페이퍼가 있어서 그 페이퍼를 설명을 해주면서 다른 분야로서의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어가기 저 앞서서 혹시 질문? 질문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 이 만바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은 그 데이터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이제 그 시그널의 레졸루션을 조절하게 되면서 별로 안 중요한 토큰에는 이제 레졸루션 낮게 주고 중요한 토큰의 레졸루션을 높게 주는 방식으로 어텐션을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근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게 델타 매트릭스에 대해서만 그런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그 X에 대한 어텐션을 주는 게 델타에만 있는 게 아니라 B, C, 델타 매트릭스 전부 다 있거든요. 혹시 말씀하시는 그 어텐션이라는 게 여기에서 S 델타 X인가요? 아니면 파라미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X 데이터 X입니다. 네, X 델타 X는 결국 그냥 이거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이게 그 어텐션을 주는 게 저는 BC 델타 전부 다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코드를 뜯어봐도 그냥 그 디스크리타이저를 시킬 때 A 곱하기 델타 이런 꼴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냥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텐션 그러니까 델타랑 C랑 B가 합쳐져서 그냥 어텐션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그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 그 실험 부분에서 아마 설명할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그 얘네들이 태스크를 수행할 때 커핑 태스크랑 뭐지? 뭐 여러 가지 태스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험 결과에서는 그 얘가 실제로 데이터 안 중요한 토큰에는 데이터를 그 낮게 줌으로써 실제로 어텐션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근데 그걸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를 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델타가 이제 중요한 팩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B랑 C를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가 나서 이제 제일 좋은 맞아요. 거를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SSM 자체에는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혹시? 여기 이게 액티베이션 소프트 펑션이 이게, 플러스이긴 있습니까? 한데 네, 데이터에만 있고 지금 이게 디- 그리고 좀 그러니까 이게 얘들이 페이퍼를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SSM 모듈을 중간에 집어 넣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쵸. 그러니까 전체 이게 아키텍처가 있고 SSM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텐션 블락 대신에 SSM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키텍처를 H4 알고리즘인가 이전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 어텐션이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이게 아, 그 컴보 원딜을 따로 넣어주지 않으면 성능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그 블록 내부에서 SSM만 넣어서 된다는 거는 네,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니까 그 이 아키텍처가 그러니까 이게 SSM 자체로는 채널 간의 그 관계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잠시만요. 그러니까 채널 하나에서만 이제 그 시퀀셜한 정보를 보고 채널 간에 이제 그 시퀀셜한 정보는 참조하지 않는 것 같던데 맞나요? 잠시만요. 그게 여기서 맞을 네. 거야.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한번 실험 부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공유할게. 음.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한 것 네, 잘 같은데.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제가 할 부분은 이제 실험 부분인데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실험에서 조금 구조를 다양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셀렉티브한 SSM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실험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바가 나오기 전에 H3라는 이제 모델이 그 헝그리 히포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는 리니어 어텐션을 조금 사용을 해서 이제 리니어 어텐션 스트럭처를 가져와서 이제 그 안에 어텐션 대신 그러니까 SSM을 집어 넣어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구조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각각의 이제 쿼리키 밸류가 들어가고 이 안에 이제 SSM을 시프티드 된 SSM과 그 다음에 다이어고널한 SSM을 한 번씩 태운 다음에 이렇게 합쳐서 내뱉는 이런 구조를 먼저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요 만바에서는 이 H3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액티베이션의 요, 어, 요 부분을 조금 논 리니얼리티에서 멀티플리케이션 부분을 이렇게 액티베이션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좀 게이티드 MLP와 좀 구조가 유사하게 이렇게 좀 구조를 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SSM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게이티드 MLP의 구조를 조금 같이 가져와서 사용한 요 부분을 이제 만바라고 얘기를 하고 또 S6라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뒤에 실험에서 만바라는 거는 이렇게 구조를 사용할 때 만바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요 안에 SSM을 좀 셀렉티브한 SSM을 사용을 했을 때 S6라고 좀 얘기를 해서 좀 구별해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설명드릴 태스크는 이제 셀렉티브 커핑 태스크인데요. 먼저 커핑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요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이 들어오고 그 뒤에 이제 의미가 없는 어떤 MT 토큰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요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초록색의 요 의미 있는 인풋들을 이렇게 그대로 커핑을 해서 내뱉게 하는 이런 태스크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SSM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이런 타임축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냥 인풋을 가져온 다음에 어느 일정한 시간 후에 이렇게 바로 커핑을 해서 내뱉게, 즉 메모라이제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잘 기존의 방법들로도 잘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셀렉티브 커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 사이에 의미 없는 이런 토큰들이 시간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풋의 시간축, 시퀀셜한 축을 보지 않으면 이제 아웃풋으로 똑같이 의미 있는 토큰을 내뱉으라고 했을 때 잘 하지 못하는 이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SSM을 썼을 때에는 이 오른쪽 요 표를 보시면 요 노 게이트나 레이어에서 S4, 그다음에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인풋을 보지 않고 이제 SSM을 실행을 했을 때의 구조인데요. 성능이 어큐러시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반면에 요 S6라는 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만바에서 제시한 요 구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확실히 성능이 크게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S6라는 구조가 아까 준우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 그 인풋의 시퀀셜한 부분을 같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단순히 그냥 암기를 해서 뱉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인풋의 어떤 부분이 이제 의미가 없는 토큰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좀 셀렉티브하게 볼 수 있다는 이런 것을 주장을 좀 하는 근거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인덕션 헤드라는 이제 태스크인데요. 인덕션 헤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라그래프 되게 문장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되게 긴 시퀀셜한 토큰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라그래프를 가져온 다음에 그 파라그래프에서 이제 앞에 좀 반복되는 단어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는 파라그래프를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요 아래 예시에서의 파라그래프가 그 해리포터 실제로 파라그래프를 가져와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해리포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미세스 더즐리가 앞에 나오면 뒤에 문장도 뭔가 미세스 더즐리와 같이 나올 거고 뭐 더 포터스가 나오면 뒤에도 포터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요 단어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쭉쭉쭉쭉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첫 번째로 다시 이제 예시로 돌아가 보면 만약 먼저 뭐 카테고리 40 IDs 노드 스트럭처이라는 이제 문장이 그 토큰이 앞에 있었고 이제 쭉쭉쭉쭉 읽다가 나중에 다시 또 카테고리 40 IDs 노드 스트럭션이라는 똑같은 이렇게 토큰들이 나왔을 때 요 노드라는 애에 이제 그 다음에 스트럭션이 나올 만한 확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 스트럭션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 노드 스트럭션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뒤에 노드라는 애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스트럭션이 좀 더 높은 확률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이 그 실험 결과인데요. 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트레인을 했던 데이터셋의 랭스들이고 그것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랭스들을 테스트 셋에 이제 큰 개수를 훨씬 더 크게 늘렸을 때 만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큐러시가 떨어지지 않고 이제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다른 기존의 메소드들은 이제 금방 이렇게 어큐러시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바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긴 롱 시퀀셜에 대해서도 좀 셀렉티브하게 정보들을 잘 저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인덕션 헤드 태스크에서도 좀 높은 성능을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의 이제 실험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랭귀지 쪽은 그렇게 잘 아는 편이 아니어서 혹시 제가 부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모델 사이즈,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이제 뭐 트레인 얼마나 플롭수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 플롭수를 높였을 때 얼마나 퍼플렉시티 즉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모델마다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옵티컬한 이제 그래프를 나오면 좀 더 성능이 좋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처리를 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칠라 스케일링 로우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도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이 보라색이 만바 그래프인데 2048 시퀀스 랭스에서도 좀 옵티컬하게 잘 퍼플렉시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퀀셜이 8192로 더 늘어났을 때에는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좀 더 큰 차이가 나도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랭귀지에서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을 한 결과를 이제 레포트를 했는데 사실 아까 준우가 살짝 얘기하기도 했었고 저희가 얘기할 때도 여기서 좀 의문을 갖기는 했었는데 만바에서는 이제 2.8 빌리언 모델에 대해서만 그 모델 이하의 모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모델에 대해서는 성능이 무척 잘 나오기는 하지만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175 빌리언까지 파라미터가 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좀 더 큰 모델에 대해서는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실험의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널리시스 부분인데요. 요 만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다 코딩을 해서 조금 더 빠르게 실제로 GPU로 돌렸을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그래프를 실어놓고 있어서 얘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어텐션의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에피션시를 높였는데 실제로 돌렸을 때 이렇게 빨간 선처럼 조금 더 효율성이 좋았다, 효율적으로 잘 임플리멘테이션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부분인데 요 A 바와 B 바를 이런 식으로 요 델타 A, B들을 각각의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A 바와 B 바를 이제 계산을 하고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내뱉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셀렉티브한 요 예, 요 가, 아, 예, 요라. 네, 셀렉티브한 어, 디, 델타 델타. 델타, 죄송해요. 제가 영어 이거 계속 기호를 델타를 사용을 했을 때 큰 폭으로 좀 퍼플렉시티가 많이 줄었지만 결국에는 B와 C 모두 셀렉티브하게 바꿨을 때가 가장 시너지 효과가 좋아서 가장 퍼플렉시티가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면 델타에 대해서만 셀렉티브하게 바꿨을 때 좀 더 이렇게 0.1, 0.17 정도가 떨어졌지만 B와 C 모두 셀렉티브하게 바꿨을 때 되게 제일 큰 폭으로 퍼플렉시티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델타에서 아까 라지 n이라는 그 파라미터가 나왔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파라미터의 이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가 커질수록 퍼플렉시티가 점점 좋아진다. 근데 여기서는 16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B와 C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이제 n을 바꿔가면서 실험해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바에 대한 실험은 여기까지이고, 이제 가민 언니가 또 디퓨전에서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논문을 또 소개를 시켜주셔서 제가 또 한번 간단하게, 좀 깊게는 읽지 못했고 간단하게 읽어봐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디퓨 SSMS라는 이제 논문이고, 이 올해 11월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 디퓨 SSM에서는 요 SSMS를 어디에 사용을 했냐면 결국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디퓨전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레졸루션이 커졌을 때 어텐션을 각각의 이제 이미지 토큰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무척 긴 시퀀스에 대해서 어텐션을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존 방법에서는 그 긴 시퀀스를 뭔가 패치 단위로 나눠서 패치 파잉을 하던가 아니면 좀 멀티 스케일 레졸루션을 태워서 레졸루션을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었는데 둘 다 결국에는 어떤 정보들을 조금 합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뽑아내는 피처 부분에서 뽑아내는 이런 식으로 줄여서 디멘션을 결국 줄여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좀 블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티팩트가 생기는 등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퓨 SSM 같은 경우에는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어텐션 프리로 디퓨저 아키텍처를 태워서 이 롱 시퀀스를 결국 SSM으로 좀 처리를 한 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여기서 크게 아워글래스 댄스 레이어, 아워글래스 퓨전 레이어, 그리고 바이디렉셔널 SSM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아워글래스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긴 시퀀스를 한번 다운스케일을 시켜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필요한 정보만 먼저 MLP를 태운 다음에 다시 이제 기존의 오리지널 랭스를 업스케일링을 한번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이디렉셔널 SSM을 태워서 바이 디렉션이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한번 RNN을 태우고 거꾸로 한번 RNN을 태우는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결국 랭귀지가 아니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방향으로 한번 SSM을 태워서 피처를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 디렉셔널 SSM을 태운 다음에 다시 또 이 오리지널 시퀀스에 대해서 다운스케일을 시키고 MLP를 태우고 다시 최종적으로 업스케일을 시켜서 다음 블록으로 넘겨주는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넷과 엘선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었는데요. 512 바이 512고 밑에가 256 바이 256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 레졸루션 디퓨전에서는 결국에는 레졸루션을 유지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레졸루션이 낮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768 바이 768을 또 이번에 볼드2가 나오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큰 이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6 바이 256이나 512 바이 512에 대해서 오른쪽 표를 봤을 때 확실히 FID가 그래도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준수하게 나오는 편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ADM이라는 모델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그 디퓨전 비츠 간이라는 좀 초기 논문 모델이어서 좀 최근 논문에 좀 모델도 같이 비교를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이제 이 SSM이 신호 처리에는 되게 효과적인데 그럼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라고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미지에서는 좀 하이 레졸루션이 결국에는 롱 시퀀스 데이터랑 조금 동시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뭔가 SSM을 잘 사용을 해서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 네, 이런 좀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는데요. 아, 네. 그 디플롭스 보면은 그 SSM 쓴 게 그렇게까지 막 확실히 낮은 것 같진 않은데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시나요? 그냥 쿠다 코딩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음, 비슷하게 나온 게 좀 이상해서요.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 기존 메소드 보면 MLP를 또 많이 태우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코드가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SSM에서 공개한 약간 쿠다 코딩이 잘 된 코드를 사용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컨셉만 가져와서 얘를 사용을 한 건지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빠른 인퍼런스보다는 조금 더 하이 레졸루션에서 아티팩트를 없애고 좀 잘 되는 거를 생성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조금 더 컨트리뷰션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플러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잘 효과적으로 했는지는 조금 네, 잘 아, 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음. 감사. 이거를 비디오에 적용하면은 그러니까 템포럴 어텐션 대신에 SSM을 이용하면 좀 롱 시퀀스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 디퓨저는 그냥 여기 뭐냐 그 이미지 생성하는데 원래대로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 생성할 때는 지금 그 긴 비디오는 생성 못 하잖아 지금 알고리즘들은 네네, 맞습니다. 네. 긴 비디오 생성할 때 이거를 어텐션을 롱 어텐션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뭐 아무튼 그런 거 적용해 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 그래도 준우랑 그때 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같이 나왔어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도 해보고 좀 코딩도 해서 한번, 네, 조금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네,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제가 깜빡 잊었는데 준우가 이제 오디오 쪽으로 제가 잘 몰랐는데 또 오디오 쪽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앞에 조금 어떤 파트를 들려주고 뒤에를 이제 더 만들도록 생성하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만반은 아니고 S4 그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어노테이티드 S4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게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아 그래도 되게 오디오에서 되게 잘 된다라는 거를 또 이제 저자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깜빡 잊었네요. 네, 같이 마무리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